제국의 도시 이스탄불. 회교사원 옆에서는 매주 수요일이면 열리는 무슬림들의 노천시장의 북적임으로 소란하다. 서울 남대문 시장의 허객 풍경이 떠오르는 이곳에는 중동 최대의 농업국답게 신선하고 풍요로운 과일과 야채가 그야말로 지천이다. 터키 요리의 모든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재래시장에서 그 모양도 희한한 각종 치즈도 재미있는 구경거리다.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세 대륙에 걸쳐 이룩한 오스만 제국의 화려한 역사를 가진 터키 요리는 동서양의 다양한 조리법이 녹아들어 또 하나의 독창적인 음식 문화로 발전되어 왔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술탄의 땅, 터키로 독특한 맛의 여정을 떠나보자.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아름다운 바다, 보스포러스 해협.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인 이곳의 동쪽과 서쪽 해안에 술탄의 도시 이스탄불이 있다. 지중해와 흑해, 그리고 에게해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은 터키의 관문이기도 하다. 1km 너비의 보스포러스에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드는 배들로 분주하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을 잇는 현수교, 보스포러스 대교는 지금도 계속되는 동서교류의 살아있는 현장이다. 실크로드가 끝나는 동시에 유럽 대륙이 이어지는 이 다리의 오른쪽은 아시아 대륙이, 왼쪽은 유럽 대륙이 있다. 동서 문명의 교차로인 이스탄불에서 지난 1600년간 동양과 서양의 다양한 문물이 혼합되고 재창조되는 역사를 거쳐 터키만의 고유한 문화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대륙을 넘어 출근하는 자동차 행렬이 이스탄불의 아침을 연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터키식 리어커.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네모난 통이 이색적이다. 어느 나라에서든 거리의 간편한 아침 식사는 샌드위치. 터키도 예외는 아니어서 샌드위치 노점이 인기다. 상인의 인심도 후에 속을 넉넉히 넣어주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먹어도 든든하다. 여기에 차를 곁들이면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된다.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온 실크로드, 그 대장정의 끝에 그랜드 바자르가 있다. 중국이나 인도 등 아시아에서 들어온 각종 특산물들이 이곳에 집결되었다가 유럽으로 전파되어 나갔다. 오스만 제국 시대, 동양에서 건너온 품목들 중 금세공품은 여전히 인기다. 품질 좋기로 유명한 터키산 카펫은 터키를 찾는 모든 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 좋은 관광 상품이다. 다양한 카펫 문양 속에서 아라비아의 신비로움이 느껴지고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로 제공되는 수줍은 터키 여인의 카펫 짜는 풍경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시장의 볼거리는 물담배 기구. 이건 역시 관광객에겐 이국적인 풍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5천여 개 점포에 하루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래한다고 하는데 제국시대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정교한 디자인의 터키 찻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터키의 특산품. 찻잔이 담긴 독특한 모양의 쟁반을 한 손에 들고 상점에 들어가는 남자들은 차 배달원들. 그랜드 바자리의 또 하나의 명물이 됐다. 흥정을 끝낸 후 휴식을 즐기는 상인들이 꼭 마시는 것이 바로 터키의 국민 음료, 차이. 차이는 터키의 차를 통칭하는 말로 홍차와 그 맛이 비슷하지만 첨가하는 향료의 종류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이 난다.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나무 그늘이면 어디든지 삼삼오오 모여서 차를 즐기는 터키인들. 특이한 것은 남성들만 이곳을 찾는다는 사실. 일종의 남성 회관처럼 이용되며 여성들은 거의 출입하지 않는다.
실크로드의 교역품 중에서 가장 값비싼 것 중 하나가 향신료. 미시르 카르시스 바자르는 유서 깊은 중동 최대의 향신료 전문 시장이다. 향신료뿐만 아니라 수십 종의 저장식품들이 즐비한데 우리의 육포와 비슷한 파스티르마는 터키인들이 유목 생활을 하던 시대부터 애용돼 온 터키의 전통 식품이다. 유목 생활의 흔적은 다양한 치즈 종류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치즈를 염소 가죽 안에 넣어 압력을 가해 발효시킨 희한한 염소 가죽 치즈도 이것만의 별미다. 카스피해에서 수입된 이란산 캐비어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단골 메뉴다. 전 세계 향신료의 전시장인 이곳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귀하고 비싼 향신료 샤프란도 쉽게 볼 수 있다. Safran var, Indian safran. Bu da yerlidir. Bunu da pirinç pilavında falan kullanıyorlar. Türkiye safran var böyle. Bu da zerde tatlılarında, pirinç pilavında, yoğurtlu yemeklerde kullanılıyor. 이 시장에서는 터키인들의 다양한 간식거리도 구경할 수 있다. 터키의 먹음직스러운 먹거리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건과류. 말린 과일에 꿀을 첨가해 만든 건과류는 살구나 무화과, 감 등이 사용되는 아주 달콤한 간식거리다. 그리고 건강 보조식품. Viagra olarak tüm turist insanlara tanıtıyoruz. Bunlar ama doğal Viagra'dır. Bu tür kuvvet macunu ürünler 600 sene öncesine dayanır. Bir zamanlar sultanların çokça haremlerinde hanımlar bulunmaktaydı. Geleneklerin tarihi sürdürmek için birden fazla çocuk yapmaları gerekirdi. Tarihin devamı için. O yüzden en azından 10-15 tane bayanla evlilik yapmaları gerekirdi. 10-15 tane evlilik yapmaları gerekirken ekstradan kendilerine kuvvet macunu türü vücuda direnç getirecek ürünler gerekmektedir. 이스탄불의 다리 위. 낚싯대를 들이운 강태공들이 연일 10,000원이다. 오염을 막기 위해 미끼는 반드시 피레미를 쓴다. 서서 하는 낚시라 다리가 아플 법도 한데 이곳의 낚시꾼들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떠날 줄 모른다. 잡히는 생선이 꽤 많기 때문인데 그만큼 보스포러스 바다가 청정바다인 셈이다. 강태공들의 여유와는 대조적으로 보스포러스 항구의 행인들은 발걸음이 분주하다. 이곳에서는 점심때가 되면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데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곳에서는 과연 무엇을 팔고 있을까? 흔들리는 작은 배가 바로 보스포러스의 점심 식당과 같은 것. 메뉴는 단 한 가지, 바로 고등어 샌드위치다. 알맞게 불에 구운 고등어 살코기를 빵에 끼우기만 하면 요리 끝. 아침이나 점심 식사를 간편하게 하는 터키인들로서는 이 고등어 샌드위치가 점심으로 전혀 손색이 없고 이제는 관광객들 사이에도 보스포러스의 명물로서 꼭 먹어봐야 하는 별미가 되고 있다. 샌드위치 속의 재료는 고등어와 큼직하게 썬 양파가 고작이다. 매 끼니 식사 메뉴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빵이다. 터키인들에게 빵 한쪽에 치즈만 있어도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된다. 터키인들은 어떤 음식을 먹든 빵과 같이 먹는다. 샐러드나 고기를 먹을 때도 빵에 싸서 먹는 것이 기본이다. 밀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터키에서 빵 가격은 매우 저렴하다. 일반 음식점에서 빵은 무제한으로 제공된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빵을 직접 만들어 먹었지만 이제 도시에서는 빵 가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이 많은 빵 중에서 터키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에크맥. 프랑스의 바게트와 비슷한 모양으로 터키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터키의 주식이다. 터키인들은 어떤 음식을 먹든지 에크맥을 곁들여 먹는다. 에크맥은 부드러우면서도 담백한 맛이 특징. 장작불로 구웠다고 하여 장작빵이라고도 불린다. 또 하나, 터키의 대표적인 빵으로 피데를 꼽을 수 있다.
둥글 넓적한 모양의 빵으로 단순히 밀가루만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료만큼이나 모양 내기도 간단하다. 빵은 유목민들의 생활 습관에서 개발된 음식. 이동하면서 먹을 수 있고 보관도 쉽기 때문이다. Bu fabrika ekmeğiyle odun ekmeği arasında çok fark vardır. Fabrika ekmeği ilaçlıyorlar. Hani kabartma tozunu koyuyorlar, puf puf oluyor. İşte lezzet yok. Asıl lezzet odun. Ağır pişiyor ve taş. Lezzet yerin içinde kalıyor. 좀 더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 뜨거운 돌 화덕도 마다하지 않는 제빵사들. 터키 특유의 장인 정신이 아닐 수 없다. 이스탄불엔 3,000개가 넘는 회교 사원이 있다. 하지만 이 땅의 첫 맹주는 기독교 국가인 동로마 제국과 비잔틴 제국의 유럽인들이었다. 그러다가 1453년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건너온 동양의 오스만 투르크인들에게 그 자리를 내준 것이다. 그 후 이스탄불은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수도로서 동서양인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이 교류하며 융합한 문명의 십자로가 된다. 20세기 초 근대 터키 공화국이 성립되기 전까지 이스탄불은 1600년간 제국의 수도로서 그 위세가 대단했는데 그만큼 유럽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세계적인 문화유산들을 보유하고 있다. 중심지의 우뚝 솟은 전리품,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도 그중 하나다. 이스탄불의 상징, 술탄 아흐멧 모스크. 중국풍의 청색 타일 때문에 블루 모스크라는 애칭이 더 유명하다. 터키의 수천 개 사원들 중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히는 이곳은 이슬람 성지인 메카의 사원과 비견될 만큼 웅장한 사원으로 오스만 제국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다. 17세기 초 건립된 이래로 터키 무슬림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은 성소로 존재하는 곳이다. 블루 모스크와 마주선 자리에 성 소피아 대성당이 있다. 근 1000년간 최고의 기독교 성전으로 손꼽혔지만 오스만 투르크가 이스탄불을 정복한 뒤 성당은 모스크로 개조되었다. 그러다가 터키 공화정 수립 후 이슬람과 기독교가 공존하는 유서 깊은 박물관으로 변모했다. 그 후 지금까지 성화 복구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데 무슬림들이 기독교 성전을 파괴하는 대신 석회벽으로 성화를 덮어버리고 내부에 코란 구절을 쓰는 방식으로 개조했기 때문에 천년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셈이다. 코란 구절과 나란히 존재하는 성화 모자이크가 이 성당의 굴곡진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이스탄불에 놓칠 수 없는 명소 중 하나가 톱카프 박물관이다. 오스만 제국의 궁전으로서 술탄들의 영화와 사치, 그 위세를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석과 보물이 소장되어 있다는 명성대로 어딜 가나 보석 천지다. 황실의 호화로움은 음식 문화로 이어졌다. 1,500명의 요리사가 5,000명이 먹을 음식을 만들었고 16세기에는 술탄이 직접 왕궁에 요리 학교를 세우기까지 했다. 이렇게 제국의 음식 문화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Böyle olunca tabii ister istemez yemek bir güzellik oluyor, bir kültürel bir şey oluyor. Araplardan da bir şeyler öğrendik. Onlar da bizden öğrendiler. Bugün ta Avusturya'ya kadar, Yugoslavya'ya kadar bazı Türkçe kelimeler çarpacaktır kulağınıza. Türk yemek isimleri. Peynir olsun, zeytinyağı olsun, herkes birbirine bir şeyler verdi. Yani Türk mutfağının en büyük özelliği bir karma mutfak olması
Fakat bu karma mutfak içerisinde kendi kişiliğini, Osmanlı kimliğini yansıtması. 터키 요리의 오스만적 특징을 즐기고 싶은 여행객들이 가보는 곳이 바로 다류지 앞의 식당이다. 이곳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식당으로 이스탄불에는 이곳 말고도 100년 이상 된 식당들이 여러 곳이 있다. 모두 오스만 제국 시대부터 터키의 전통 음식을 고수해온 곳들이다. 정갈한 음식들과 조용한 식당 분위기가 전형적인 고급 레스토랑의 모습이다. 이곳에 온 손님들은 잠시 오스만 제국 시대로 돌아간 기분을 느끼고 대화를 나누며 이곳의 음식 맛을 즐길 수 있다. 터키에서 쌀밥은 별미 음식의 하나. 일반적인 식단은 빵과 고기지만 다류지아페와 같은 고급 식당에 오면 고기 요리에 쌀밥을 곁들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오스만 제국 시대의 별미를 맛볼 수 있는 곳. 그래서 식도락가들은 꼭 한번 들리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Yemeği güzel, eski Osmanlı mutfağı olduğu için yemeği bayağı güzel. Sık sık geliyor musunuz? Sık sık demeyeyim, görev icabı geliyorum. Ben rehberim şu anda. Bir Portekizli grubun rehberiyim. Dolayısıyla haftada bir, 2 haftada bir kere geliyoruz. O zaman Türk yemekleri yakında bir övgüne duasınız. Tabii çok çeşitli olması, çok da sebze yemekleri içerdiğinden dolayı iyi bir mutfak bence. 현대의 터키인에게서 먼 옛날 중앙아시아에서 살던 동양적인 외모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수백 년이 흘러도 남아있는 것은 유목 생활을 하던 옛 조상의 입맛. 그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이든 구워 먹기를 즐기는 터키인들의 식습관이다. 터키의 대표적인 구이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식당 한 곳을 찾았다.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구이 요리는 큐프테. 소고기를 갈아서 불에 구워 먹는 큐프테는 터키인들이 즐겨 먹는 구이 요리 중 하나다. 잘게 다진 소고기를 다양한 재료와 섞어 반죽하여 모양을 낸 후 석쇠에 구워내면 된다. 큐프테에 곁들여 먹는 것으로는 빵이 빠질 수 없고 구운 고추와 생토마토까지 곁들이면 터키인들의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충분한 큐프테 요리가 완성되는 것이다. 터키에서 구이 요리가 발달하게 된 이유는 유목 생활을 하던 터키의 옛 조상들의 생활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고기는 풍부한 반면 물은 귀했기 때문인 것이다. 각자 취향에 맞게 후추와 같은 다양한 향신료를 뿌려 먹기도 하고 매콤한 맛을 가미해서 먹기도 한다.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에서 살던 옛 조상들의 식습관이 현대로 이어지는 동안 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들어가는 재료도 변화했다. 하지만 무엇이든 구워 먹는 입맛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양한 문화의 혼합 속에서도 개성 있는 음식 문화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 Yani özelliği derken her tür yemeğin kendine göre özelliği vardır yani. Damak tadı vardır. Başka ülkeyi bilmiyorum. Bizim yemeklerimiz bize göre damak tadı daha farklı. Yani mutlaka bence dünya mutfağının içerisinde birinci belki de ikinci sıradadır. Yani Fransız mutfağı, İtalyan mutfağı tabii mutlaka öyle ama Türk mutfağı da çok zengin. 자기네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터키 음식을 세계적인 음식으로 만든 것은 아닐까. 또 하나의 구이 요리는 케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터키 음식의 대표 주자가 바로 케밥이다. 케밥은 터키어로 구이라는 뜻. 종류가 매우 다양해 돼지고기를 뺀 거의 모든 육류와 야채를 구워 먹는 조리법인데 재료에 따라 종류가 수백 가지에 이른다. 그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것이 도네르 케밥이다. 터키에서 최초로 도네르 케밥을 개발한 곳,
이스켄더 식당을 찾았다. 도네르 케밥은 양고기를 긴 쇠고챙이에 높이 꽂아 돌려가며 불에 익혀 먹는 조리법. 세계 어디에서도 구경하기 힘든 독창성이 돋보이는 음식이다. Biz zaten aslında Arabız. Hani biz aslında Arabız. Biz de Antakya'dan buraya gelmişiz. Evet. Yani Arap yemeği bu. Arap yemeği. Arap yemeği yani et ağırlıklı, tereyağı. Şimdi bu kebap bu şekildeyken şuraya döndürmesi. Onu dedem yapmış. Onu dedem yapmış. Şimdi koyunun derisini, sinirini, kemiğini birbirinden ayırdıktan sonra etleri bir tokmakla döverek değil, bıçakla, uzun bir bıçakla açarak, yaprak yaprak hale getirmiş. Bu arada kemiğinden, derisinden, sinirinden o eti temizlerken bir de kırıntılar oluyor, fireler oluyor. O et parçalarını da çift bıçakla, böyle kıyma makinesiyle değil, çift bıçakla kıyarak kıyma haline getirip o yaprakların arasına koymuş. Çünkü başka yemek yok. Sadece bunu satmak zorunda. 우선 다양한 부위의 고기를 모아 분쇄기에 넣어 갈아낸 다음 소금과 후추로 양념을 하여 둥글게 반죽한다. 반죽은 오래 할수록 쫄깃거리는 맛이 커지기 때문에 첫 단계부터 중요하다. 반죽해 놓은 고기를 두껍게 포를 뜬 양고기와 같이 쌓아 올리는데 사이사이 포를 뜬 고기를 끼워주어야만 고기 반죽이 미끄러지지 않는다. 꼬치에 고기 끼우는 일이 끝나면 보기 좋게 모양을 낸다. 이때 잘린 고기들은 또 다른 케밥의 재료로 쓰인다. 고기가 두껍기 때문에 타지 않도록 돌려가며 골고루 익히다가 먼저 익은 겉부분부터 얇게 베어내어 1인분씩 담아낸다. 큐프테와 마찬가지로 도네르 케밥도 야채와 먹어야 제맛. 식당에서 직접 만든 요구르트도 듬뿍 얹어주는데 요구르트는 고기를 찍어 먹는 일종의 소스인 셈이다. 손님이 원하면 케밥을 구울 때 흘러내린 고기 기름을 부어주는데 이렇게 하면 고기 맛이 한층 부드러워진다. 터키인들은 대부분 케밥을 먹을 때 소금을 뿌려 먹는데 이것은 우리보다 짜게 먹는 식습관의 하나이다. 터키인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라도 케밥을 즐긴다. 마치 우리의 김치처럼 터키의 케밥은 모든 세대가 좋아하는 맛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케밥이 세계인의 음식으로 사랑받는 i유가 아닐까. Derken burada bulunan Rumlardan, Ermenilerden, daha sonra katılacak olan 15. yüzyılda katılacak olan Musevilerden bir şeyler kaptılar. Araplardan bir şeyler kaptılar. Balkanlardan, Kafkaslardan. Yani tek başına bir Türk mutfağının oluşması yüzyıllar aldı. Niye? Çünkü imparatorluksunuz. İmparator olunca her şeyin en iyisi başkente gelir. Para vardır, zenginlik vardır, zevk vardır. Aynı zamanda aşçının ustası da buradadır. İşte saray kültürü dediğimiz şey böyle doğdu. Yani halkın yediğinden hemen hemen aynı şey fakat malzemeler daha nadide, pişiriş daha iyi oldu. Ve daha rafine bir zevk ürünü olarak. İşte Osmanlı saray mutfağı budur. 동양과 서양의 접점에서 터키인들은 여러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유목과 제국의 역사, 그리고 이슬람 문화가 어우러져 터키는 고유의 문화를 꽃피웠고 아울러 세계적인 음식 문화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전통과 현대의 조화 속에서 제국의 맛은 새롭게 이어지고 있다. 이스탄불을 조금만 벗어나면 드넓은 평원을 만날 수 있다. 터키의 목가적인 풍경 속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풀을 뜯는 양들의 무리. 양은 터키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축,
유목 생활을 하던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다. 터키의 양은 주식인 양고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죽과 털의 품질도 우수하다.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유래된 양털 섬유. 앙고라는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특산품이기도 하다. 그리고 양젖으로 치즈와 요구르트를 비롯한 다양한 유제품을 만들어 먹었다. 특히 양젖을 발효시켜 만든 요구르트는 터키 유목민들이 개발한 식품으로 세계인이 즐기는 강장 음료이다. 갓 짜낸 양젖을 체에 받쳐 걸러낸 다음 약한 불에 서서히 가열, 젖이 눌어붙지 않도록 잘 저어주면서 뭉그레질 때까지 끓여준다. 끓인 양젖은 식힌 다음 미지근한 상태에서 유산균 종균을 넣어 발효시킨다. 이 과정에서 특유의 시큼한 맛이 강해진다. 종균을 넣은 후 하루 정도 두터운 모포에 싸서 보관하면 요구르트가 완성되는 것이다. 요구르트 원액은 액체와 고체의 중간 상태. 이 원액은 여러 가지 음식으로 활용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터키인들이 즐겨 마시는 아이란이다. 아이란은 요구르트 원액에 물을 희석시켜 만드는 음료인데 물과 요구르트의 배율에 따라 그 맛이 다르다. 그리고 간을 소금으로 하기 때문에 시큼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난다. 아이란은 매 끼니 터키인들의 상에 오른다. 빵과 야채, 그리고 아이란으로 차려진 간편한 아침 식사. 얼핏 보면 매우 초라하게 느껴지지만 아이란이 있는 한 그것은 성찬이다. 아이란은 모든 식사에서 빠지지 않는 터키의 대표적인 음료수이다. 터키인들은 아이란의 효능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특히 아이란은 한여름철 갈증을 없애주고 숙면을 취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터키인들은 무더운 여름밤을 이길 수 있는 음료수로 아이란을 적극 추천한다. Ayran. Yoğurttan olur. Yoğurdu suyla karıştırırsınız. Bunu ayran çalkalayacağıyla çalkalıyorlar. Bu şekilde köpürüyor, köpüklü oluyor. Biraz da tabii yağlı yoğurttan yapıldığı için biraz da soda döküyorlar. Bu şekilde oluyor. Tabii bizim alışık olduğumuz bir tat, lezzet. Siz de tattınız, siz de her biriniz ayrı ayrı tattırdım. 칠, 8월이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보스포러스 바다에서 더위를 쫓으려는 소년들을 만날 수 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물장난치는 소년들의 모습은 구경만으로도 한여름의 무더위를 잊게 해주는 청량제 같은 풍경이 아닐 수 없다. 터키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중 하나가 물담배를 태우는 노인들이다. 나르길레라고 불리는 이 물담배는 한 대를 다 태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2~3시간. 카페 그늘에 앉아 더위도 잊고 여가를 보내는 데는 그만이다. 종업원이 담뱃대 속에 불씨를 넣어주면 입으로 빨아당겨 연기를 들이킨다. 물담배를 즐기는 모습만큼이나 인상적인 물담배에 얽힌 해학적인 이야기도 있다. Bunun şimdi hikayesi var. 3 tane meziyeti vardır bunun. Birincisi bizim duyduğumuza göre büyüklerimizden nargile içen adamın evine hırsız girmez derler. Niye girmez dedim. Sopa var elinde sokulamaz köpek dediler. Başka? Bir daha. Başka efendime söyleyeyim. Evine hırsız girmez dediler adamın. Niye dedim? Öksürür dediler sabaha kadar. Başka? Üçüncüsü ihtiyarlatmaz insana dediler. Niye? Çabuk öldürür dedi.
이스탄불의 모든 길은 사원으로 통한다. 그만큼 이슬람이 터키인들의 일상생활에 갖는 지배력도 대단하다. 그렇다면 이슬람이 터키의 음식 문화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가장 큰 영향은 터키의 정육점에서는 돼지고기를 팔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슬람에서 금지하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인데 대신에 터키인들은 양고기를 즐긴다. 그 맛이 연하고 부드러워 가장 인기 있는 어린 양의 고기를 비롯해 이 가게에서만 하루 3-4천 킬로그램이 팔릴 정도로 터키인들의 양고기 섭취량은 대단하다. 터키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문화권에서 조리되는 양고기 요리는 알려진 것만도 약 120여 종. 살코기는 물론 등가죽의 기름덩어리에서부터 뼛속 내장에 이르기까지 양의 모든 부위가 요리의 재료로 쓰이고 있다. 그중 하나가 양 머리를 이용한 요리. 양 머리탕으로 유명한 식당을 찾았다. 우리가 소의 다양한 부위의 뼈에서 국물을 우러내 탕을 끓여 먹듯이 터키에서도 비슷한 음식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터키식 탕 요리는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가장 큰 차이점은 재료가 양고기라는 점이다. 우선 털을 벗겨낸 양머리를 통째로 끓여낸다. 이때 마늘, 매운 고추, 수막이라는 채소를 함께 넣어 끓여야 특유의 노린내를 없앨 수가 있다. 이렇게 우려낸 국물에 매운 향신료를 뿌려서 빵과 함께 먹으면 영양 만점의 근사한 식사가 된다. 머리에 붙어있던 고기도 잘 발라내어 몇 점씩 떼어서 넣어주기 때문에 국물 맛뿐만 아니라 고기 씹는 맛까지 느낄 수 있다. Meslek çalıyorsun. Şimdi bunun gözleri yenmez. Bu göz. Onlar yenmez. Onlar çıkartılır, atılır. Ama gözün altında böyle et şeklinde bir şey var. O yenir. Yani şu göz hariç hepsi yenir. Göz hariç hepsi yenir. Dili de yenir. Şimdi bir de beyin var. Bunu böyle ikiye kırıyorsun. Ayırıyorsun böyle. Beyni olduğu gibi çıkartıyorsun ortaya. Tabağa koyuyorsun. Ondan sonra limon. Yağ, limon, tuz veyahut da acı yiyorsun. Güzel bir yiyecek oluyor. 양머리탕은 골절상을 당한 사람의 뼈를 빨리 붓게 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터키의 보양식으로도 손색이 없다. 아무래도 뜨거운 국물 때문에 더운 여름보다는 시원한 때에 양머리탕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양머리탕에 버금가는 양고기의 별미 요리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내장탕이 그것이다. 내장탕 전문 식당 이스켐베. 이스켐베는 터키어로 내장탕이라는 뜻. 음식 이름을 따서 식당 이름까지 내장탕이라고 지은 셈인데 과연 그 이름값을 하는지 이것은 이스탄불에서 가장 유명한 내장탕 전문 식당이다. 내장탕의 재료는 혈관이나 위장, 그리고 창자와 같이 쓸모없어 보이는 부위까지 알뜰하게 쓰인다. 푹 삶아낸 내장들은 잘게 썰어서 먹는데 그 쫄깃거리는 맛은 우리의 곱창과 비슷하다. 먹기 좋게 잘라놓은 내장은 내장 삶은 국물에 여러 차례 부어서 담아놓는다. 내장탕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음식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물 요리가 별로 없는 터키에서 내장탕은 양머리탕과 함께 이색적인 별미 중에 별미로 꼽힌다. 손님 테이블로 가져가기 직전에 소금을 넣어 간을 하고 녹인 버터를 붓는다. 버터물을 넣는 이유는 기름기를 좋아하는 터키인들의 입맛에는 아무래도 기름진 맛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흡사 예술작품을 연출하듯 후춧가루와 매운 소스로 조형미를 가미한 내장탕. 터키의 또 다른 낭만이 아닐까. 이 내장탕을 먹을 때도 기본 반찬처럼 어김없이 빵이 곁들여진다.
먹기 직전에 끼얹는 마늘 소스는 거북한 속을 풀어주는 효과가 대단하다. 그래서 터키인들은 내장탕을 술을 깨기 위해 먹기도 한다고 하니 일종의 터키식 해장국인 셈이다. 그렇다고 어른들만 먹는 음식은 아니다. 감기에 걸렸거나 위장이 좋지 않을 때도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즐겨 먹는다. 뜨거운 국물 때문에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낮보다는 밤에 더 많이 팔린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때 먹더라도 터키인들은 항상 내장탕의 감칠맛을 좋아한다. Mükemmel. Ne bakımdan? Temizlik, lezzet. Biz Türklere göre güzel ama damak zevki uymayan insanlara güzel gelmez. Hatta belki de kötü gelir. Bir hayvanın midesi, işkembesi. Bize göre de güzel yani. Bizde de. Siz de alıştınız, sevdiniz. Biz alıştık, seviyoruz. 터키의 내장탕. 이시켐베는 한번 익숙해지면 계속 먹고 싶은 음식이다. 그리고 국물의 담백한 맛과 내장의 쫄깃거리는 맛이 어우러져 어디에서도 맛보기 힘든 독특한 맛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요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터키는 또 하나의 별식을 이방인에게 선물한다. 아름다운 보스포러스 해협에 석양이 지고 이스탄불에도 어둠이 내린다. 아침과 점심은 간단히 해결하는 터키인들이지만 저녁은 서양인들이 말하는 디너 이상의 성찬을 먹는다. 특히 오늘처럼 손님을 초대한 날이면 주부는 물론 남편까지도 부엌일을 거둔다. 그만큼 온갖 정성을 다해 손님 접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손님을 극진히 모시는 터키의 손님 접대 전통에 따라 풍성한 메뉴가 차려진다. 모두 한 세트로 맞춘 그릇은 정중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오늘 상차림의 주요 메뉴는 무엇일까? 우리의 장아찌와 비슷한 트루시라는 반찬이 눈길을 끌고 밥이나 각종 식재료를 야채에 싸서 먹는 돌마라는 음식에는 안주인의 안목과 솜씨가 가득 담겨 있다. 한편에 잘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손님의 식탁도 철저한 준비에 의해 부족함 없이 차려지는 것이다. 저녁 9시 초대된 손님이 도착했다. 서로의 뺨에 입을 맞추는 독특한 인사법으로 진한 반가움의 정을 나눈다. 식사가 시작되면 먼저 주인이 손님에게 아이란을 따라준다. 손님이 먼저 맛을 본 후에야 주인은 식사를 시작할 수 있다. 손님을 우대하는 매너는 먹는 순서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이런 전통은 터키의 아주 오랜 관습이다. 아이란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은 손님 자리에 먼저 놓여지고 손님이 맛을 본 후 본격적인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터키식 식사 예법이다. 저녁 식사는 서너 시간 이상 계속된다. 터키인들은 식사를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시간으로 여기지 않는다. 대신 주인의 정성을 음미하고 서로의 정을 두텁게 쌓아가는 과정으로 믿기 때문인데 천천히 음식 맛을 느끼고 대화를 즐기며 식사 시간을 통해 정서적 공감대를 돈독히 해간다. 식사가 끝나면 손님은 안주인의 노고에 감사의 표현을 한다. 감사의 말이 끝나면 후식이 나온다. 터키에서는 우리와 달리 과일 대신 타틀루주라는 후식을 먹는다. 타틀루주는 터키의 후식을 의미하는데 아주 단맛을 낸다. 식사가 끝나고 이렇게 단맛의 후식을 먹는 이유는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서 달콤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자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터키에서는 정찬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만의 개성 있는 음식 문화를 보여준다. 터키에는 타틀루즈만을 판매하는 상점이 따로 있을 만큼 후식 문화가 발달해 있다. 매장의 깔끔한 분위기가 우리의 죄과점을 연상시킨다. 터키에서는 며칠 동안 먹을 분량의 타틀루즈를 미리 사다 놓는 게 일반적이다. 터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 중 하나가 이 타틀루즈이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많이 팔린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타틀루즈. 기본 재료는 꿀이지만 종류는 수십 가지.
이 맛을 한 번 본 사람은 결코 그 맛을 잊지 못할 만큼 단맛이 강렬하다. Şekerpare alacağım, fındıklı şöbiyet alacağım, kuru baklava alacağım, su böreği alacağım. Hepsini mi alacaksınız? Yok, birinin komşuya hediye gidecek birisi de Almanya'ya gidecek. Onları burasını metnusena ettiler, çok güzel dediler baklavarını, su böreğini, şöbiyetini, fındıklı baklavasını, şekerparesini. Akşam saat 9'dan sonra hava serinleşince evde de dondurma götürüyoruz kiloyla. Üzerine dondurmayı koyuyoruz çakmakla beraber evde yiyoruz akşam serinlemek için. 세계적인 음식이 된 케밥처럼 타틀루즈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될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이스탄불의 대표적인 식당가 쿰카프. 이곳이 가장 활기를 띠는 시간은 저녁 식사 무렵. 인절미처럼 늘어지는 터키의 아이스크림 만드는 모습이 신기하고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아저씨의 묘기에 넋을 잃고 바라본다. 밤 나들이가 즐거운 것은 아이들만이 아니다. 거리의 식당가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흥겨움을 악사들이 더욱 돋워준다. 터키 사람들은 저녁부터 깊은 밤까지 대화와 함께 음식을 즐기는 밤의 문화에 익숙해 있다. 대화가 없는 식사는 진정한 식사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철저히 먹는 것을 즐기는 민족이다. 이런 여유로운 음식 문화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풍요로운 제국시대의 유산이 아닐까? 혹은 드넓은 초원을 자유롭게 달리던 유목민의 기질 때문일까? 최근 터키인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은 라마준. 이스탄불에서 라마준으로 유명한 식당 한 곳을 찾았다. 이태리 피자를 연상시키는 것이 라마준. 말하자면 라마준은 터키식 피자라고도 할 수 있다. 라마준은 케밥만큼이나 세대를 초월해 남녀노소가 즐기는 음식이다. 서구화된 패스트푸드를 대신할 수 있는 전통 음식을 찾다가 터키식 전통 피자 라마준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대중화시킨 것인데 가족 모두의 입맛에 맞기 때문에 가족 외식 품목으로 단연 선두주자다. 그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자. 우선 라마준의 빵은 아주 얇게 빚어야 한다. 그래야 비스켓처럼 바삭거리는 맛을 주기 때문이다. 잘게 간 고기와 토마토, 고춧가루 등을 빵 위에 최대한 고르게 펴바른다. 빵과 토핑이 어우러진 맛을 위해서다. 화덕에 넣기 전 손님들을 위해 공중 돌리기 묘기를 선사한다. 화덕은 장작불로 데우는데 불의 온도를 잘 조절해야 빵을 태우지 않고 토핑을 제대로 익힐 수 있다. 이태리 피자와 비교해보면 피자 치즈를 사용하지 않아 담백한 것이 특징. 라마준은 장작불로 은근히 달군 화덕 안에서 구워야 제맛이 난다. 완성된 라마준은 신선한 야채를 뿌린 후 돌돌 말아서 샌드위치처럼 만들어 먹는다. 바삭거리는 빵과 상큼한 야채, 매콤한 고기 맛이 어우러져 터키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라마준. 앞으로 케밥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음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를 모색하며 터키인의 입맛을 만족시켜준 그들의 노력. 지금 터키에는 음식 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 세계인이 즐기는 요구르트와 케밥의 나라 터키. 오스만 제국의 역사와 유목 생활을 했던 터키의 선조들. 그리고 국민의 98%를 이루는 무슬림들까지. 터키의 음식 문화 속에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이제 21세기 술탄의 땅에는 어떤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게 될까? 지금 세계인들은 또 다른 제국의 맛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 하나만 먹어도 든든하다. 여기에 차를 곁들이면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된다.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온 실크로드, 그 대장정의 끝에 그랜드 바자르가 있다. 중국이나 인도 등 아시아에서 들어온 각종 특산물들이 이곳에 집결되었다가 유럽으로 전파되어 나갔다. 오스만 제국 시대 동양에서 건너온 품목들 중 금세공품은 여전히 인기다. 품질 좋기로 유명한 터키산 카펫은 터키를 찾는 모든 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 좋은 관광 상품이다. 다양한 카펫 문양 속에서 아라비아의 신비로움이 느껴지고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로 제공되는 수줍은 터키 여인의 카펫 짜는 풍경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시장의 볼거리는 물담배 기구. 이건 역시 관광객에겐 이국적인 풍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5천여 개 점포에 하루 수만 터키 요리의 모든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재래시장에서 그 모양도 희한한 각종 치즈도 재미있는 구경거리다.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세 대륙에 걸쳐 이룩한 오스만 제국의 화려한 역사를 가진 터키 요리는 동서양의 다양한 조리법이 녹아들어 또 하나의 독창적인 음식 문화로 발전되어 왔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술탄의 땅, 터키로 독특한 맛의 여정을 떠나보자.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아름다운 바다, 보스포러스 해협.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인 이곳의 동쪽과 서쪽 해안에 술탄의 도시 이스탄불이 있다. 지중해와 흑해, 그리고 에게해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은 터키의 관문이기도 하다. 1km 너비의 보스포러스에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드는 배들로 분주하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을 잇는 현수교 보스포러스 대교는 지금도 계속되는 동서교류의 살아있는 현장이다. 실크로드가 끝나는 동시에 유럽 대륙이 이어지는 이 다리의 오른쪽은 아시아 대륙이, 왼쪽은 유럽 대륙이 있다. 동서 문명의 교차로인 이스탄불에서 지난 1600년간 동양과 서양의 다양한 문물이 혼합되고 재창조되는 역사를 거쳐 터키만의 고유한 문화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대륙을 넘어 출근하는 자동차 행렬이 이스탄불의 아침을 연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터키식 리어커.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네모난 통이 이색적이다. 어느 나라에서든 거리의 간편한 아침 식사는 샌드위치. 터키도 예외는 아니어서 샌드위치 노점이 인기다. 상인의 인심도 후에 속을 넉넉히 넣어주기 때문에 한 명의 사람들이 거래한다고 하는데 제국시대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정교한 디자인의 터키 찻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터키의 특산품. 찻잔이 담긴 독특한 모양의 쟁반을 한 손에 들고 상점에 들어가는 남자들은 차 배달원들. 그랜드 바자르의 또 하나의 명물이 됐다. 흥정을 끝낸 후 휴식을 즐기는 상인들이 꼭 마시는 것이 바로 터키의 국민 음료, 차이. 차이는 터키의 차를 통칭하는 말로 홍차와 그 맛이 비슷하지만 첨가하는 향료의 종류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이 난다.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나무 그늘이면 어디든지 삼삼오오 모여서 차를 즐기는 터키인들. 특이한 것은 남성들만 이곳을 찾는다는 사실. 일종의 남성회관처럼 이용되며 여성들은 거의 출입하지 않는다. 실크로드의 교역품 중에서 가장 값비싼 것 중 하나가 향신료. 미시르 카르시스 바자르는 유서 깊은 중동 최대의 향신료 전문 시장.
제국의 도시 이스탄불. 회교사원 옆에서는 매주 수요일이면 열리는 무슬림들의 노천시장의 북적임으로 소란하다. 서울 남대문 시장의 허객 풍경이 떠오르는 이곳에는 중동 최대의 농업국답게 신선하고 풍요로운 과일과 야채가 그야말로 지천이다.